모든 것을 돌아보면 감사한 것 뿐입니다. 하지만 늘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이고 본성인 것 같기도 해요. 감사가 넘치다가도 순식간에 내 안에 비교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불평불만도 함께 자라나더라고요. 불평불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어느새 고백했던 모든 감사들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찬 불평불만의 원인을 찬찬히 뒤집어 보니까 불편함의 본질은 언제나 비교였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은 가졌고 나에게는 없는 것들을 제가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그 사람들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남편과 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여기며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가도 사소한 문제에 걸려서 평안함을 빼앗기고는 합니다. 아이들에게 괜히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있을 때, 화를 내고 있을 때 제 모습을,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불편함의 본질은 언제나 비교더라고요. 내 아이에게 없는 모습을, 또 내 아이에게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제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너무 불완전하고 아이들도 너무 불완전하잖아요. 아이들은 한참 자라나고 있고, 그리고 아이마다 확실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는 단점들을 들춰가면서 왜 이렇게 하지 않지? 왜 이런 것이 없지? 라고 생각하고 다른 아이와 비교하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미워지고 말이 예쁘게 나가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이 정말 많은데도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감사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 감사하고 있지 못하구나,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라는 사실을 비교적 빨리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음을 제가 얼른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요. 바로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속도가 제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나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있을 때 얼른 이렇게 도리질을 해보는 거예요. 아, 너 지금 또 감사가 없어. 내 안에 감사가 또 사라졌어. 아, 너 또 비교하고 있구나. 너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불이 나는구나. 너 나에게 없는, 내가 없는 무언가를 너 또 가지고 싶어서 불평불만이 생겼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내 모습,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안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인식하고 불평불만을 가지기 시작한 내 모습을 이전보다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내가 가진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만의 특별한 강점이 있어요. 남몰래 부러워했던 사람들은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겠죠.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분명히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단편적인 모습만 가지고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못한 것을 그들은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좋을 수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고 반드시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세상의 이치라고,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자고 끊임없이 되뇌어 보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보겠노라 다짐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다른 사람들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 대신 나에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기로 했죠. 저는 감사일기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매일 양체질을 하듯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꼭 써요. 하루라도 거른 적이 없어요. 저에게 감사 노트는 잃어버린 감사를 찾고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보통 하루를 마치고 매일 밤에 쓰는데요. 매일 밤에 쓰지 못하면 다음날 아침에라도 전날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보면서 감사 제목을 하나하나 채워나가 보는 거예요. 5가지 이상은 꼭 적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적다 보면 보통 10개 정도는 너끈하게 채워지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동안 부족함 없이 입고 먹고 마신 것 감사. 아이들과 보낸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 감사. 그날 있었던 남편의 이벤트나 따뜻한 말들, 또 내 아이가 경험한 새로운 도전들, 이런 사소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감사한 날이 없어도요, 조금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그 안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적으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매일 감사 노트를 쓰다 보니까요,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그날 주어진 특별한 감사거리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함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절로 기억하고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도 반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감사노트 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는 순간 다시 감사를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감사노트를 펴는 순간마저도 감사합니다. 고되고 바쁜 분주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살림과 육아로 지친 일상 속에서도요. 그래도 내가 엄마로서 건강이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을 챙겨줄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도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도 부지런히 살아 움직여서 오늘을 기억하는 저의 모든 손길이 아름답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꽤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가진 것도 많아요. 부족함도 아쉬움도 감사로 모두 바꾸어 기록해보세요. 그러다가 보면은 당시에는 크게 느껴져서 상심되었을지 모를 일도 그러려니 하고 가벼운 한숨과 함께 몰려 나가게 되더라고요. 감사노트가 주는 유익은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꾸준히 기록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그 꾸준함이라는 좋은 습관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감사 노트를 저는 손꼽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감사 노트는 비교하지 않을 특별한 용기를 줍니다. 나에게 없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로만 가득 채워져요. 그렇게 비교는 멀리하고 감사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용기를 오늘도 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가 조금 무료하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나 꾸준한 글쓰기를 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면 감사노트 써보는 걸 꼭 추천해 드릴게요. 감사노트는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고요. 또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작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매일 내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아요. 감사한 것을 쓰면 너무 좋겠지만 오히려 투덜노트라고 해서 그날 있었던 힘들었던 일, 그 노트에다가 투덜투덜 거리면서 불평하는 노트를 따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게 다 내 감정과 대면하는 일들이잖아요. 이렇게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느끼고 바라보고 깨닫게 된 모든 것들을 글로 바꿔서 한번 기록해 보세요. 기록하는 엄마의 삶은 결코 무료하지 않고요. 기록하는 엄마의 삶은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작은 일상에서도 감사함을 놓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든 시간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나 자신을 먼저 돌봐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